이진우의 기센부동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 이슈가 궁금하시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서울전화 02778-4747, 778-4747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출연하시는 전문가와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센부동산 핫 이슈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약은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도 이길 수 있는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계약서 작성에 관한 책을 쓰신 채움의 김동희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좋은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임차인들이 보증을 떼는 문제로 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임대차 계약 쓸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갖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이번 시간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임차할 주택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예, 임차할 부동산을 갖다가 찾고서, 두 번째는 계약하기 전에 임차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황 파악하는 걸 제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임차할 부동산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임차할 부분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또 임차할 부분 위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즉, 내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임차인이 살다 보니까 임차할 부분에 소유자가 살고 있더라도 그 이에 다른 임차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 부분하고 영업업종에 규제 또는 제한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해라 이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수리 채권이 많은 상황에서 시세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이 5억 정도 가고 있는데 그 시세를 갖다가 부동산의 중개업자의 말에 의해 가지고 시세를 갖다 잘못 파악하는 경우나 또는 전세 시세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 업소에서만 확인하지 말고 주변 부동산을 방문해가지고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워밍하는 차원에서 일단 가볍게 상식적인 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임차 부동산을 찾아라. 두 번째, 현황을 파악해라. 세 번째, 매매와 전세 시세를 공인중개사 소개하는 분한테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발로 떠서 확인해라.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천불나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모니터링을 각 방송사를 다 하는데요. 네. 아침에 지상파 방송에 150명이 보증금 떼어서 경매로 나앉게 된 이런 또 화가 많이 나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고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고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또 짓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갔던 게 임차인을 못 맞추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니까 150명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에서 특약을 달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금이 4월 1일이면 네. 특이하게 4월 5일날 만약에 근저당을 해제하지 못할 경우 네. 중개업자와 건축업자가 책임지고 상환을 해준다. 이런 특약을 달아서 선량한 네. 선량하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믿고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대표님? 그럼요. 많습니다. 이게 신규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은행에서 선수율을 근저당 설정하고 나서 입주할 때 잔금으로 해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근저당권을 갖다 해지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가 나버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나 또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을 갖다가 떼이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80% 정도 선에서 매각이 된다는 전제 조건을 볼 때는 선수리 채권이 한 60% 정도. 자기 선수리 채권 플러스 자기 임차 보증이 60% 정도가 안전하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보다 한 30-40% 더 저감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50% 선수리 채권 플러스 자기 임차 보증금 합쳐가지고 50%를 초과하게 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보증금이랑 선수리 채권하고 합친 비율을 지금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가 안전하고요.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또는 상가 건물의 토지 같은 경우는 50%가 안전합니다. 그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일단 프로테이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보증금 포함해서 60%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 토지 등은 본인 보증금 플러스 선수리 채권에서 50%선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라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우리가 상임법이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주임법이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임차인을 더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좀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크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일반 매매로, 일반 거래, 즉 매매나 증여나 이 상속 등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임차인이 이제 공시요건만 가지게 되면, 임차인은 공시요건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대항요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전입신고, 주민센터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들어가서 살면은, 거주하면, 바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게 되면, 보증금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하게,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떼일 사항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주택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가 문제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요건,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요건, 즉 전입신고와 이제 거주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선수리 채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선수리 채권 뒤에 후순위로 이제 등기된 채권이라든가 또는 임차권 같은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순위로 1순위로 해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선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보증금을 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수리 채권하고 자기 임차 보증금이 아파트는 60%, 다가구주택은 50% 선에서만 지킬 수만 따르면 보증금을 뗄 수는 없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특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택임대차법에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상가 임차인으로서 환산보증금이 지금 4억으로 바뀌었죠. 예. 2013년 1월부터는 4억,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이하인 경우만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런 초과되는 경우 4억을 초과되는 그러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받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하든가 임차권 등기를 하든가 또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도 우리가 이제 법으로서 보호하는 임차인인데 그것이 바로 민법 622조 차지권의 대항력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임대차 등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승계되는 제도하고 농지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농지 임대차 계약을 쓰고 읍면 동사무소에다가 등재를 하고 그리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제도죠. 그런 내용을 좀 시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요즘 TV나 이런 데 많이 보는 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네. 4억 또는 현실화 못 시킨 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님 주택이나 이제 또 우리가 왕왕 보는 경우 중에 주택이나 상가 등 이제 우리가 공동소유 공유로 돼 있는 여러 명의 이제 소유자가 돼 있을 경우에는 누구랑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임대차 이 공유물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이상의 소유를 우리가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예, 그럴 예. 때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예, 예. 그 과반수를 말하는 거는 이 건물, 주택, 그러니까 토지를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주택에서의 과반수만을 말합니다. 그 과반수는 50%라고 시청자분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가 아니라 51%야 됩니다. 50%면 과반수가 되지 못해. 그런 분들하고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경전에 점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음날 오전 대항력이 있어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경매 들어가면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토지는 과반이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토지도 51%입니다. 같이 51%요. 시청자 여러분, 그 공유로 됐을 경우에는 그 민법의 그 265조에 과반으로 결정되는데 그 과반은 50%가 아니고 51%란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공유 51% 과반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사용 수익권입니다. 사용 수익권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도 이제 가끔 경매 물건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법정지상권 하는 그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이제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지금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렸는데, 과반수 미만과 계약하게 되면 그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의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매당하면 당연히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없고 그래서 보증금을 떼게 되니까 반드시 공인물인 경우는 과반수 이상과 계약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대해서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보통 주택이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죠. 그런데 이제 보면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이 토지와 건물이 전혀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같이 집합 건물에서 그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 보면, 첫째,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이 토지와 건물이 전혀 다른 그 부동산에서 소유자가 달랐을 때, 누구랑 계약해야 되냐면, 누구랑 계약해야 될까요, 우리? 건물 무조건 건물 소유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는 계약 안 해도 될까요? 글쎄요. 해야 같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물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다르을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하고 가치를 따질 때는 토지 가격이 보통 90%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보통 시세, 토지와 건물 전체를 평가한 시세에 우리가 다가구는 50% 정도 이내에서 선주채권하고 부가기부증금세 해서 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볼 때는 건물 소유자하고만 계약했을 때는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왜냐면 말을 제가 빨리 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릴 게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평생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인데 그냥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대지권이 미등기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건물이 짓고 나서 대지권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대지권이 없는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대지권이 있었는데 대지권이 지분 정리가 덜 돼가지고 등기 안 됐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건물에서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나오겠죠. 아까 다가구 주택처럼. 건물 소유자만 계약하는 꼴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이게 토지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인데 예, 예. 아파트나 자산의 연립 또는 상가 건물 이런 데서 그 건물이 아파트가 짓기 전에 예, 예. 나대지 상태, 그러니까 나대지는 토지만 있고 예.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그 설정되는 채권들이 있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같은 경우에 따라 땅에만. 예, 예, 그렇다 예. 할 때는 아파트의 그 건물 소유권에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 하더니 예, 구분 예. 소유권에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예, 즉 예. 건물이 법정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아파트를 샀을 때는 예.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제가 영어로 써서 미안한 예. 얘기지만 ING라는 게 있죠. 진행령. 예. 그거는 대지권이 그 미등기가 되는 진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토지 별도 등기 채권자가 경매를 넣게 되면 완료이 되는 거죠. 대지권이 없는 미등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잠깐 정리하면 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집이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안 들어선 상태 나대지에 이미 땅 주인이 채권이 돈을 빌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거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네. 경매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땅이 경매를 나가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경락을 받게 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은 건물 소유자와 땅 채권자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호수 하나호수만 이제 법정 성립이 안 되면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집합법에서는 이제 그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주죠. 제7조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 그러니까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저도 부동산 전문가인데 언제나 이 경매 쪽은 어렵습니다. 법이 많이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자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그 대본을 바꿔서 요거를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제가 앞거를 뺀 게 많습니다. 사실은 네.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등에서 우리가 왕왕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등기 아파트에 이제 선입주를 해야 되는, 보통 많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이나 가사용승인을 바꿔서 보존 등기 전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우리 임차인들이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요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게 되면 예. 아파트를 이제 건축해가지고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대장을 만들고 보존 등기를 만들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 대장을 변경하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정식 사용 승인을 받고 대장이 만들고 보존 등기하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보통 그래서 지어지고 나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보존 등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가 가사용 승인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아파트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임차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임차인들은 미등기 그 아파트 아파트가 등기가 안 난 상태에도 적법하게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다시 설명드리면 전입신고와 점유만 하고 있으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있어서 적법하게 대항력과 그리고 배당 요구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 요구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네. 물론 거기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반드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미등기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누군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하고 미등기 아파트는 소유자가 표시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소유자를 확인하는 거는 그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수분양자 그 이름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분양계약서는 요즘에 하도 시대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 분양계약서도 원본도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그래서 제가 주의할 거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가 한번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마 이거 녹화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피트 해가지고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분양계약서 앞면에는 이렇습니다. 분양계약서 앞면에는 최초 분양받은
받은 계약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된 경우에는 뒷면에 권리 의무가 승계란이 자필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권리 변동이 있었던 분양권이라면 권리 의무 승계란에 기재된 마지막 이름이 최종 소유자로 해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은 철거가 됐다 하더라도 토지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음은 이제 분양권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 신문에서 분양 청약에 의해서 하는 일반 분양권자와 조합원 분양권자 모두 분양계획서 원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그 조합에 문의해가지고 실제 소유자가 맞는 경우에 그 미등기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적법하게 대항 요건, 전입신고와 점유와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이 경매 당해도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양 대금이 그 미납금, 연체금 등이 확인하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합원 분양권자라든가 일반 분양권자도 분양받으면 다 당연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분양대금 1차부터 6차까지 그 분양대금을 미납금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금과 연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을 갖다가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조합원 분양권인 경우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주할 때 무상이주비하고 또는 돈이 부족할 때는 추가로 대출받는 유상이주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출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연체한 이자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는 아주 딱 들어맞는 안성맞춤이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 번째는 토지 등기부에서 등기된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건물은 미등기로 돼 있으나 토지 등기부에는 등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기부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임차인이 자기 임차 보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홍 대표님, 지금 너무 길어서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정리를 먼저 하면 네. 분양에서 원본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열람을 해라. 세 번째, 조합에 한번 문의를 해본 게 정확하다. 네. 그 다음에 분양되면 미납금 연체금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은행 대출과 연체금을 또 확인해라. 그 다음에 등기된 채권을 확인해라. 네. 또 자세한 게 많을 텐데, 네. 다음에는 아예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우리 김 대표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끝납니다. 오늘 또 이만하고 다음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명희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계약 당시에는. 오직 공시된 공부만 믿으십시오. 등기부 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건축물 대장 등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부만 믿으십시오. 일단. 그렇게 계약이란 건 중요합니다. 오늘도 알차고 좋은 정보 주신 체험의 김대웅이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